70분 오늘장을 움직일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긴 연휴를 보내고 왔죠. 오늘장 가장 핫 키워드가 될 환율 뉴스 짚어볼 텐데요. 일단 전일장 시장을 움직인 헤드라인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하루 10원씩 널뛰는 환율, 원달러 1,400원대 진입입니다. 최근 환율은요,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흐름을 체크해보면 정말 말 그대로 10원 이상의 등락을 하루마다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긴 연휴를 시작하기 전 2일에는요, 원달러 환율 1,40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1,400원 아래로, 그러니까 1,300원대 진입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 시작의 경우 전국 불안 속에서 강하게 출발했지만 중국 상무부가 처음으로 미국과의 대화를 인정하면서 미중 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이에 원달러 환율은 빠르게 안정을 찾은 건데요. 이미 환율 변동성이 이렇게 커진 상황에서 우리가 쉬는 동안 대만 달러가 요동을 쳤죠. 1일에는요, 대만 달러가 미국 달러당 32.12달러 수준이었는데요. 자, 이후 5일 한때 29.17달러까지 밀리면서 단 2거래일 만에 9.2% 하락했습니다. 일간 움직임으로 보자면 1988년 이후 최대 1일 등락폭이었는데요. 미국 달러 대비 환율의 하락, 그러니까 대만 달러 가치의 상승, 원화 가치 상승으로 이어졌고요. 역외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은 한때 1,373원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대만 통화의 강세, 그 표면적인 배경에는요, 앞서 언급을 했듯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수출 위주인 대만 기업 및 경제에 대한 일종의 기대감도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배경에는요, 말어라고 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명 말어라고 합의란 무엇이냐?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고 미 무역 흑자국의 통화는 절상시키는 제2의 플라자 합의로 추측되고 있는 것으로요.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요, 미국과 대만의 협상이 종료한 시점이 5월 1일이고 그리고 대만 달러가 급등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이 5월 1일이었습니다. 시장은요, 미국과 대만 간의 통화 관련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고요. 이에 달러 약세, 대만 달러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에 대비해서 대만 생명보험사들이 뒤늦은 한 해지에 나섰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가지고 있던 미국 자산이 달러 약세로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팔고 자국 자산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대만 달러화가 이에 급등하게 된 건데요. 이런 급격한 변동성에 대만 중앙은행은 말어라고 합의는 없었다고 부인을 했고, 이에 어제 대만 통화는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자, 그럼 왜 원화도 덩달아 급등을 했느냐? 외신들은요, 대만 생명보험사들이 대체 환해지 수단으로 한국의 원화, 그러니까 타 아시아 통화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진단을 하기도 했고요. 이에 주변국 환율도 덩달아서 급등을 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일단 환율 관련 큰 변동성은 일단락된 듯 보이지만 UBS는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휴를 끝내고 개장하는 우리 시장 입장에선 어떤 점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까요? 통상 원달러 환율이 내리면 환차익 기대감에 외국인 수급이 시장으로 유입이 되는데, 이번에도 이런 흐름이 연출될지, 그리고 종목단에서는요, 빠르게 하락하는 원달러 환율의 수출주들은 하방 압력을 받을지, 그렇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내수주가 주목을 받게 될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원화 강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요, 지난 4월 말에 나왔던 헤드라인입니다. 관세 협상에 있어 한국과 미국은 환율은 별도로 논의를 하겠다고 합의를 했죠. 이런 가운데 대만처럼 우리나라에도 미국이 원화 가치 절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창용 총재가 언급을 했듯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겠지만요. 결국 이런 흐름 속이라면 원화 가치는 상승, 즉 원달러 환율은 하락 쪽으로 방향성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더 크게 생각을 해보면요, 일각에서는요, 역아시아 외환 위기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97년 아시아 통화 가치와는 반대로 이번에는 아시아 통화가 강세,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미국 자산 회피 현상이 나타나고, 또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내 생산을 강조하며 아시아 생산이 줄 가능성,
그로 인해 월가에선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 뭐랄까요? 이런 질서 재편이 시장의 또 다른 변동성으로 이어지진 않을지 중기 관점에서 주시하겠습니다. 그럼 전거래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는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살펴보시죠. 롯데관광개발이 4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가 4월 한 달간 역대급 매출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특히 카지노 매출이 상승하면서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카지노 매출 무려 329억 원입니다. 지난해 4월 매출과 비교하면 61.3% 올랐습니다. 카지노 방문객이 지난 3월 처음으로 4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서 이번엔 4만 5천 명을 넘겼는데요. 테이블 드로백도 1,888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일본과 대만, 홍콩,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과 국내 관광객 모두 늘어난 탓인데요. 본격적인 성수기가 되기도 전에 이전 최고 실적을 모두 뛰어넘고 있는 만큼 올해 미소도 기대해 보시죠. 하나손해보험은 자회사인 캐롯손해보험을 흡수합병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국내 1호 디지털 손보사인 캐롯손보는 2019년에 출범했습니다.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 요구를 산정하는 퍼마일 자동차 보험을 출시해 시장에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6년간 3,339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캐롯의 상태가 워낙 좋지 않은 상황이라 매각도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흡수합병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양사합병 기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 평가액은 하나손해보험이 17,053원, 또 캐롯손보는 5,071원, 합병기일은 9월 10일입니다. IB 업계에서는 캐롯의 지속된 부진으로 주주사들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공시를 통해 캐롯이 보유한 디지털 플랫폼 기술과 하나의 인공지능 인프라를 결합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앞으로는 좋은 소식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마감후 공시 안혜수였습니다. 네, 이렇게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나왔던 공시 두 가지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봤는데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공시 중에 롯데관광개발 실적 공시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카지노 부분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61.3%가량 급등한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면 주가도 최근에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일단 기존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더 가져가 보되 만약에 신규 접근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 롯데관광개발이 그 주가가 계속 올라간 이유를 살펴본다 한다면 결국은 이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것처럼 실적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니까 카지노 매출액이 좀 증가를 했는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한다면 호텔 매출액은 그렇게 크게 증가를 했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카지노 쪽에 대한 매출 포인트가 굉장히 좀 주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넓게 좀 살펴보니까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적액을 확인을 해보니 카지노 쪽의 누적 매출이 1,147억 원으로 작년보다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카지노 쪽에서 특히 이제 33,000명 정도 됐었는데 4월 들어서 지난달 들어서 45,000명까지 좀 추산이 됐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해서 뭐 늘었겠지 정도가 아니라 2022년, 23년, 24년보다 굉장히 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는 것 같고 드로백을 좀 살펴보니까 테이블과 머신 합산을 했을 때 작년 8월 한 1,800억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달 2,100억 원으로 좀 넘겼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약률의 경우에도 5월 한 달, 5월 그러니까 이달이죠. 이달만 해도 이미 한 83% 육박을 했다 합니다. 그만큼 지금은 호텔 쪽만 좀 받쳐주게 된다 한다면은 올해 실적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1분기 전체 크루즈 운항에 시작한 것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주가적인 포인트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3분기 중국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 허용 조치에 따른 기대감이 아직까지 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여름 성수기에 이제 돌입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그 실적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지금 뭐 고환율 있는 상황에서 해외 여행보다는 좀 제주도 쪽으로도 좀 많이 그 포커스가 잡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복합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는 롯데관광개발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한 턴어라운드 가능성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턴어라운드에 대해서 전체 영업이익이 뭐 내년 정도에 뭐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턴어라운드를 좀 찍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만약에 턴어라운드를 보이게 된다 한다면은 실적에 대한 분위기 때문에 주가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보유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계속 좀 가져가 보시되 신규 접근을 좀 고려하신다 한다면은 지금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한 번에 이제 거치식 목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롯데관광개발 실적에 대한 코멘트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짚어봤고요. 또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였던 특징적인 종목들 중에 오늘장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꿈비를 주목하셨네요. 예, 꿈비가 이제 시간에 2.75% 상승을 했는데 아마 좀 이벤트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출생 관련된 정책 관련된 이벤트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투자 관점은 굉장히 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사의 경우에는 유아용품 제조업체이긴 하지만은 일본 정부에서 최근에 이제 저출산 해소 추진을 통해 공동 플랫폼 공급사 선정 이슈가 좀 부각이 됐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동사가 공공 플랫폼 공급사로 선정이 되면서 공급 확정을 했다는 이슈가 부각되면서 시간에 좀 어느 정도 유동을 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이제 앞으로 뭐 제품 라인업에 대해서도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목을 해볼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이 꿈비에 대해서는 작년 매출액에 대해서는 39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4억 원을 기록하면서 매출은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좀 남아있긴 한데 여기에서 좀 앞으로에 대한 효과를 보게 된다 한다면은 2월에 인수를 했던 에르모어라는 유통 기업이 있거든요. 그 기업을 통해서 유통 채널 활용을 통해 매출 성장이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동사의 경우에 또 이제 가이아 코퍼레이션 지분을 좀 인수를 계약을 좀 체결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유통 채널 확률을 통해서도 이 꿈비가 앞으로 좀 기대감이 좀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해서 올해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실적 대비 주가 뭐 다이나믹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아무래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쪽을 잡고 포인트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저출생 관련된 정부 정책 부각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아있고 그걸 통해서 지금은 그 대선 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분위기가 계속 좀 연출될 수 있다 보니까 이 상황들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좀 크게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꿈비의 경우에는 지금은 굉장히 좀 그 주가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신규 접근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다만 좀 더 때를 기다렸다가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 지난 이달 9일에 1회차 12 발행했던 것 중에 대략 한 120만 주 정도가 추가 상장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물량이 일부 좀 출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환가액을 살펴보니까 7,944원 정도 되는데 현 주가 대비에 살펴봤을 때 30% 정도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높다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지금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한번 붙게 된다 한다면 주가 상승에 대한 분위기를 봤을 때 오히려 지금 구간은 그렇게 높은 구간이 아니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그 물량에 대해서 세게 많이 출회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봤을 때는 부정에 대한 내용들도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긍정적인 포인트로 접근을 해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수급적인 형태의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특징을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지난달 8일 이후로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그 당시 때 갭을 띄웠던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갭을 띄웠던 구간을 일시적으로 지금 메꿔주면서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9일 날 나오는 12 발행에 대한 물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부 해소가 된다 한다면 오히려 주가에 대해서 상승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접근하기보다는 그 9일 이후로부터 분위기를 좀 살펴보고 접근해도 늦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꿈비와 관련해서는 소규모 비중으로 트레이딩 관점은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속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내용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어 USTR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이번 주 스위스에서 중국과 무역 현안을 논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나온 디테일들을 보니까 5월 9일에서 12일 일정으로 허리펑 부총리, 중국 부총리죠. 중국 부총리가 스위스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나오는 이슈들은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일장 가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들을 찾아보는 시간이죠. 이슈픽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조선주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긴 연휴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지난주 금요일에도 어김없이 조선 섹터는 강했는데요. 연휴 동안 나온 소식이 다시 한번 오늘장을 움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캐나다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 200억에서 2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조에서 33조 원 규모의 공동 입찰 제안서를 지난 3월에 제출했다는 소식이 나온 건데요. 참고로 캐나다는 3,000톤급 최대 12척을 도입하는 잠수함 사업을 진행 중인데 해당 사업의 총 규모는 70조 원가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해석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캐나다는 과거 안보 분야에서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지만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돼야 한다는 위협을 받는 등 수모를 겪으며 국방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잠수함 사업도 그 일환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추후에는 결국 한국 방산기업의 북미 대륙 진출에도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 계속 팔로우업 해보시죠. 다음 소식은 반도체 관련 소식입니다. 사실 요즘 반도체 섹터 분위기가 오락가락합니다. 이번에도 지난 금요일에는 반도체 수출이 역대 4월 기준 최대 실적을 거뒀다는 소식에 힘입어 빨간불 켰지만요. 연휴 사이에 미국 의회가 엔비디아 등이 생산한 AI 칩의 수출을 막기 위해 위치 추적 기술 탑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간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AI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해오긴 했는데요. 다만 제재 허점이 계속 지적돼 온 데다 최근에는 중국의 딥시크가 미국의 수출 통제를 우회해 엔비디아의 첨단 반도체를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며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로이터에 따르면 이러한 추적 기술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구글 등 일부 기업에서는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소식이 나온 이후 현지 시간 5일 엔비디아는 0.59%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약세 보였는데요. 오늘 새벽에도 엔비디아와 반도체 지수 모두 약세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날아온 소식들 우리 반도체주들은 어떻게 소화할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심수연 캐스터와 함께 이슈픽 두 가지 이슈 자세히 짚어봤는데요. 하나씩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으로 짚어봤던 내용이죠. 하나와 HD 현대가 오는 2026년으로 예정된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원팀으로 수주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잠수함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갈등이 있었던 이슈다 보니까 우리 수주에 있어서 노이즈가 계속 들려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었는데 봉합되는 양상이에요. 예, 이 내용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측 모두 이제 손해라고 좀 판단이 됐기 때문에 MOU를 좀 체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프로젝트명이 H팀이라고 좀 불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앞으로 좀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선주에 대한 분위기는 좀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전에 그 호주 군함 입찰 때 둘 다 이제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을 했을 때 일본 등 국가 단위로 좀 접근을 하면서 그쪽에 대해서 좀 우위를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 단일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좀 접근을 해서 오히려 지금 하나오션 쪽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 소송을 좀 취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MOU를 체결을 했기 때문에 양사 합의를 통해서 앞으로 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은 조선의 경우에는 계속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 이제 뭐 캐나다 70조 원 잠수함에서 이제 폴란드까지 이뤄지는 방향성은 좀 둘 수 있겠는데 특히 이제 잠수함 쪽은 그 하나오션이 좀 주도를 한다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수상함에 대해서는 HD 현대중공업이 좀 주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기업들이 이제 같이 시너지를 효과를 낼 수 있고 심지어 이 부분들을 통해서 미국 쪽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주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조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형성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 MRO 협력 가능성에 대한 조선주에 대해서는 그 모멘텀이 좀 유효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몇 가지 법률적인 부분들을 더 크게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분위기가 좀 연출되는데 특히 이제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봤을 때 저가 수주를 반영했던 것도 재무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2023년 기준으로도 수주가 있었던 이력들이 계속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2024년까지 계속 좀 반영을 받게 된다 한다면 오히려 실적에 대한 분위기는 계속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분위기는 계속 좀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염려되는 부분,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다 한다면은 워낙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선주의 경우에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경우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지금 현재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보니까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계속 좀 가져가 보시되 다른 쪽을 좀 눈을 돌려서 그쪽에 대한 투자를 보고 포커스를 잡고 좀 진행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 이슈로 짚어봤던 이슈가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미국이 자국산 반도체가 수출 규제를 뚫고서 중국으로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해 추가 규제를 추진합니다.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위치 추적 기술 탑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장, 우리 관련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이게 지금 정확하게 오늘 흐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를 통해서 주가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반드시 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 이슈가 단순히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법안을 발의한다는 걸 통해서도 진행이 되긴 하겠지만 앞으로 이제 6개월 뒤에 상무부를 통해서도 규정 마련을 좀 요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이슈는 계속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포인트를 봤을 때는 미국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반도체 위치 추적과 그 부팅 제어 등을 좀 요구를 하고 있는데 뭐 앞서 지금 브리핑에서도 봤겠지만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도 얘기를 들었을 때 기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도입이 됐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금은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의 경우에도 수혜주를 좀 찾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용들을 좀 살펴봤을 때 시스템 반도체와 SoC 보안 및 그 통신 모듈 그리고 반도체 IP, 펌웨어, 내장 영역 쪽에 대해서 상승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수혜주에 대해서 지금은 명확하지 않다라 한다면은 지금 접근하기보다는 한 템포 쉬었다가 접근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법안 발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상무부 규정 마련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을 봤을 때는 오히려 시스템 반도체 쪽이나 IP 쪽 이쪽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대표적인 기업으로 ICTK가 보안칩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좀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자릉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엔비디아 등의 회원사 참여를 통해서도 참여한 리스크5 기술 기반 통신 반도체 양산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자람 테크놀로지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퀄리타스 반도체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에이지 랜드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뭐 설계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네 기업의 경우에는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슈픽 두 가지 이슈 확인해 봤고요. 추가적으로 아무래도 원전 관련 뉴스가 오늘 시장을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이 질문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 원자력의 두 코관이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을 하루 앞두고 서명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프랑스 측의 딴지가 좀 먹힌 모습인데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뭐 이슈는 이슈고 본계약 체결 전에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주의 경우에는 좀 하락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협상 체결 계약이 결렬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렬보다는 지금은 좀 임시 중지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높고 무산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언제 계약을 할지는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지금 이 부분들을 통해서 원전주에 대한 흐름을 좀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금일 원전주의 경우에 하락을 보일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전 거래일 때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등의 계약 체결 전에 매도세를 좀 보였던 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점을 봤을 때 나중에 체코 계약이 체결이 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때는 좀 새로운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신경을 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부에서도 좀 입장을 계속 좀 표명하고 밝힐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때는 또 하락이 좀 진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또 다시 투자 관점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전까지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보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추후에 또 계약이 또 완료가 된다 한다면 그때는 또 모멘텀 소멸로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좀 어느 정도 유의하고 접근을 해보신다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으로는 지금 원전주는 신규 접근을 좀 자제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